자, 그러면 테스트에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테스트 질문 10번이요. 10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용액이 있네. 가와 나가 있는데 각각 HCl, NaOH. 산이고 염기네요.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야. 자, 근데 부피가 지금 보니까 0.1리터 그리고 10리터. 자, pH를 줬어요. pH가 2, 13 이렇게. 자,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가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pH가 2이기 때문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주게 되면은 2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나에 들어있는 OH-의 몰 농도를 묻고 있어요. 자, 이게 pH가 13이라는 이야기는 25도씨에서 pOH는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pOH가 1이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OH-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몰수는 가가 나의 10의 8승배다라고 하고 있네. H3O 플러스의 몰수래.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몰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렇다면 용질의 몰수라는 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그치? 요걸 비교해주면 되겠네.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H3O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각각 요 녀석은 H3O 플러스의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13이에요. 이해돼? 그럼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MV니까. 이해돼? 자,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13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 이건 10의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몇 배니? 9배? 10의 9승배가 되겠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의 8승배가 아니라 10의 9승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또 질문 9번이요. 자, 9번 보자. 25도씨에서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서 10리터 용액을 만들었대. 일단 몰농도부터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10리터라는데 몇 몰인지 아직 몰라요. 그램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10리터인데 이걸 그램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4g이라는 거를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 10리터분의 0.1몰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몰농도는 몇이 되는 거예요? 0.01몰농도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수용액의 pH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보니까 NaOH잖아. NaOH이기 때문에 요 농도는 OH-의 몰농도인 거예요.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를 여기다 곱해줬을 때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몇이 될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근데 pH를 물은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 붙여주면은 12라는 pH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답은 12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또 질문 있어요? 몇 번? 6번.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이온화, 자동 이온화 반응식이래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이고요. 보기만 보면 되겠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래요. 맞죠? 화살표 방향이 양방향이잖아. 가역 반응이에요. 자, 25도씨의 순수한 물 속에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몰 농도보다 작을 거래요. 10의 마이너스 14몰 농도보다 크죠. 10의 마이너스 7이 될 거니까. 봐봐. H3O 플러스의 몰 농도,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이건. 근데 물이잖아, 물.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얘랑 얘가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같아야 되는 건데 그 같아야 돼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온다면 절반 잘라서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러면 OH-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이고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14니까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다라고 해줘야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에 OH가 아니고 얘 가지고 했구나. 미안. 얘 어차피 똑같은 값이네. 얘가 더 크다가 되는 거니까 요거보다 작다 하면 틀린 말이죠. 자, 그러면 디귿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pH는 pOH보다 크다? 같아야겠죠. 순수한 물은 pH가 각각 7, pOH도 7로 동일하겠지. 이해돼요? 또 질문 있어? 없니? 없어요? 자, 없으시면 숙제. 테스트 푸는 동안 숙제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서술형 안 풀었다고 잔소리를 했더니 서술형 풀어오신 분들 잘했어. 자, 그러면은 숙제에서 질문 있으신 거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에서 질문 몇 페이지? 170페이지에 7번. 자, 170페이지에 7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과 온도에 따른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고 있대요. 자, 보니까 10도, 25도씨, 40도씨, 60도씨 가면 갈수록 지금 보면은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KW 값이. KW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봤었던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좀 더 잘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야. 평형을 유지할 때. 알겠어?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의 이온화 상승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죠. 값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pH는 40도씨의 물이 10도씨의 물보다 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봐. 값이 깔끔하게 떨어진 게 60도가 좀 깔끔하네요. 예를 들어서 60도씨라고 생각을 해보자. 제일 높을 때라고. 제일 높을 때 H3O 플러스의 농도랑 OH-의 농도를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3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60도씨의 물은 얘랑 얘가 똑같으면서 이 값이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6.5, 10의 마이너스 6.5가 되겠지. 그러면 60도씨의 물에서 순수한 물의 pH는 몇이라고 할 거야? 6.5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25도씨에서의 순수한 물의 pH가 몇이었어? 7이었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pH는 커져 작아져? 작아진다라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pH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지금 40도씨에서 숫자만 봐도 더럽잖아.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이거 절반 때려가지고 로그 값 붙이려고 해봐봐. 계산기 있어야 돼. 그쵸? 우리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죠. 변화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pH 값은 오히려 작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60도씨의 물이 pH가 6.5라고 해서 7보다 작다고 해서 산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따뜻한 물도 그냥 중성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중성이냐 아니냐는 이제 농도 차이로 봐야 되는 거지. 농도가 똑같으면 그냥 중성인 거고 H3O 플러스 농도가 지나면 산인 거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지나면 염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절대적인 그냥 숫자 비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농도 자체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40도씨의 물은 10도씨의 물보다 pH는 작아야겠지요. 자, 그리고 디귿 60도씨의 순수한 물에 존재하는 H3O 플러스와 OH-의 몰 농도는 같지요. 물은 온도가 어떻게 되든 같은 거야, 농도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또 질문? 9번.
다음 페이지 9번 말하는 거야? 171쪽에 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H가 6인 용액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암모늄을 차례로 넣었을 때 pH가 변하는 걸 봤대요. 자, pH가 6인 용액이야. 처음에 산이죠. 그럼 가는 산이겠네. 근데 여기다가 NaHCO3를 넣었더니 HCO3라는 녀석이 염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알겠어? 염기로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해서 pH가 중성까지 올라간 거죠. 7로. 자, 그리고 여기다가 NH4Cl이라는 걸 넣었을 때 NH4 플러스가 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게 pH가 다시 5.6으로 낮아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 NaHCO3는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를 감소시킬 거래요. 이게 뭘로 작용한댔어? 염기로 작용한댔잖아. 그럼 중화반응 오늘 배우겠지만 통합과학에서 배운 걸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리고 H3O 플러스는 가보다 나에서 클 거래요. 가는 액성이 산성이잖아. 산성이니까 이게 더 커야겠죠, 가가.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디귿, 나의 POH는 8이 될 거다. 7, 2 되겠죠. 이해돼? 나의 pH가 7이니까 POH도 7이 돼야죠. 7 더하기 7은 14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몇 도씨라고 알려줬는데 25도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이해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 오류 내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25도씨를 표기를 깜빡하거나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뒤에 써 있는 거 있죠. 단 25도씨고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다. 이 표기가 없으면은 이거 문제 자체가 오류야. 요 단원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응? 또 질문? 지난주에 pH, pOH 것이 완전 이해가 됐죠? 이해가 덜 됐다고? 요걸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간결하게만 이야기하면 요거야. 25도씨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용액이든지 간에 요거랑 이 값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야. 어떠한 용액이든지 간에.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어떠한 용액이 나왔을 때 그냥 생으로 다 풀으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주죠. 둘 중에 하나는 줘.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이건 알려주잖아. 얘도 알려주고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산인 경우에는 이게 많고 이게 적은 거다. 염기의 경우에는 이게 적고 이게 많은 거다. 중성인 경우에는 이게 같은 거다. 근데 각각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준다면 pH라는 거는 산일 경우에 작을 거고요. 이해돼? 그리고 염기일 경우에 pOH가 작겠죠. 또 염기일 경우에 pH는 크겠죠. 산일 경우에 pOH는 크겠지. 이해돼? 그것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접근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약간 들어가는 거는 테스트에서 봤듯이 몰 농도를 직접 구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준점만 잡아놔. 어떤 용액이 HCl이라고 하죠. HCl이 농도가 0.01몰 농도래. 그럼 그거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게 pH가 2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pH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어려울 게 아니에요. 헷갈린다면 그냥 10의 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지수가 pH다. 혹은 염기일 경우에 그 농도의 지수가 pOH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돼? 질문 없어요? 됐죠? 자, 질문도 꼼꼼히 받고 얼마나 좋아. 그죠? 자, 내가, 얘들아,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내가요. 4등. 4등이 됐어요.
이번 주 평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꿈이 좀 좋았거든.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교통사고가 나는 꿈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자세를 잃고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 돼서 때려 박으려다가 겨우 피했어. 벽을 겨우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이어서 오던 차가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이 이어서 나랑 똑같이 미끄러진 거야. 그 도로가 이상한지. 근데 미끄러지는데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 되는데 더 심했던 거는 갑자기 그 차가 또 급발진을 하는 거야. 급발진을 해서 갓길로 나들 이렇게 지나쳐서 가는 거야. 갓길로. 그래서 아, 저 차 급발진인데 큰일 났네. 근데 가드레일을 막 박으면서 가, 속도 줄이려고. 근데 안 줄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죽겠는데 꿈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나도 박스를 밟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속도를 줄여줬어요. 근데 내 차는 다 빠개지고요. 내 차 다 빠개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내 차가 아, 씨발, 내 차 빠개졌네 하다가 꿈이 깼어. 뭐 꿈이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꿈은 안 좋은 꿈이기는 한데 거기 중에 이제 세분화돼서 들어가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는 꿈 이런 게 있어. 그 꿈을 이제 해몽을 보니 그동안에 했던 선행이 큰 재물로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거였어. 재화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로또를 사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안 사고 좀 기다렸다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다 로또 가게가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3장이라고 하면 15줄을 말하는 거야. 3장. 수동으로 한 장을 샀어요. 5개. 이렇게 사서 어제 또 까먹고 있다가 새벽에 토요일이 지났네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자동은 다 떨어지고 수동에서 4개가 맞았어. 숫자 6개 중에 4개가 맞은 거야.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로 친다면 화학 모의고사 20번까지라고 친다면 그냥 문제도 안 보고 다 찍었는데 50점 정도 맞은 거죠. 50점이랬는데 25점은 맞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와. 근데 4등 4개를 맞춰가지고 내가 4개를 맞춰본 게 처음이거든. 자동이든 수동이든 4개를 맞춰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얼마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5만 원이래. 5만 원이래. 아, 내가 그 로또 사는데 2만 원 썼거든. 3만 원 벌었어. 아, 그동안의 선행은 3만 원짜리. 라는 결론 얻었죠. 응? 세금? 그건 세금 안 돼. 2등부터, 그치, 잘 안 해. 2등부터 세금 될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민원이 11명. 와, 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엠빵에서 나누니까 세금 땡 가격이었나? 그게? 모르겠어. 어쨌든 11억이래, 네이버에 나온 게. 이번 1등 가격이. 근데 2등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근데 내가 번호 하나만 고를 때 하나만 더 신중해서 골랐으면 4천만 원인데. 와, 씨발. 그래서 생각을 했어. 3만 원짜리 선행. 앞으로 선행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박수 친 줄 알았잖아. 박수 친 줄 알았어. 선행을 좀 더 해야겠어. 너네도 선행을 해. 그럼 3만 원 정도는 당첨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할 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죠. 중화반응. 자, 중화반응은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전통적인 단원이죠. 전통적인 킬러 파트야. 그래서 깔려있는 기출문제도 많아서 내신에서도 어렵게 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중화반응 파트는 문제풀이 방법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보다는 이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따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손을 대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좀 차근차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산염기 정의부터 이야기 나온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산염기의 정의. 첫 번째, 아레니우스라는 게 있네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자, 아레니우스 산염기 그냥 이름만 새로 붙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산염기 정의랑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야? 아레니우스의 산이라는 거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하고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용액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한계점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수용액이 아니라면 판단이 불가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수용액이 아니라면 판단이 불가할 거다. 자,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어떤 녀석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계속 봤었던 HCl 물에 들어가면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1대1로 이온화가 일어나죠. 그럼 H 플러스를 내놓은 녀석이니까 결국에 이 HCl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레니우스 쓰기 귀찮아서 A라고 쓴 거야. 자, 하나 더. 그러면 NaOH 이것도 본다면 이 녀석 이온화되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 그럼 역시나 OH를 내놨기 때문에 이 NaOH 역시 아레니우스의 염기예요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OH가 있어요, 없어요? OH가 없죠. 그치, OH가 없어도 이 녀석은 우린 염기라고 얘기할 거야. 왜 그러냐면 NH3는 이온화식이 이렇게 되거든.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OH가 없지만 암모니아의 수에 보니까 OH가 있어. 하지만 얘는 OH가 없어서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야. OH가 꼭 있어야 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는 허점이 생겼죠. 그치? 즉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판단하지 못할 산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정의를 확장시킨 정의가 필요하게 된대.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지. 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를 확장시켰는데 어떻게 확장시켰냐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는 거는 H 플러스를 주는 물질. 자, 봐봐.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걸 산이라고 하니까 반응해서 H 플러스를 주는 걸 산이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염기는 따로 OH 마이너스 같은 걸로 볼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H 플러스로 볼 건데 H 플러스를 받는 물질로 얘기할 거야. 주고받고의 관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주는 물질,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자,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H 플러스를 뭘로도 이야기를 하냐면 양성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야. 그렇겠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 잃어버린 결국에 H 플러스라는 녀석은 양성자 하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 산, 받는 물질이 염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었던 암모니아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NH3는 이온화되면 우리 가역 반응 배웠으니까 이제 화살표 이렇게 써도 되겠죠.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제 수소이온의 이동을 한번 봐봐. 이렇게 H 플러스가 이동한 경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지. 그쵸? 그럼 주고받고 관계에서 윤석이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NH3는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아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다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H2O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물이 산이래요. 맞아.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은 맞아요. 아레니우스의 산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산염기의 정의 같은 경우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산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근데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주고받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 HCl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 확장의 개념이에요. 정의 확장.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아레니우스에서 확장돼서 나온 개념이 브랜스테드지. 그렇죠? 그럼 올바른 확장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죠. 기존에 설명이 가능하던 것도 설명하면서 설명이 안 되던 건 역시 설명이 가능해야 올바른 확장이죠. 반대로 기존에 설명하던 거를 설명을 했는데 확장된 개념을 들이미니까 기존에 설명하던 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럼 그게 올바른 확장이니? 아니죠.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걸 얻어가야 올바른 확장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표현을 해본다면은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이 정도의 범위라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더 넓은 범위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면 무조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근데 반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또 아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결국 얘가 HCl을 보자는 이유는 그거겠죠. 올바른 확장이냐를 확인하자는 거야. HCl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로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로도 설명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HCl을 H2O랑 반응을 시키게 된다. 이것도 이온화식이야. 이렇게 되면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돼. 그래서 이 반응이랑 앞에서 봤었던 반응식이랑 똑같은 반응식이에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H3O 플러스는 그냥 H 플러스로 봐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가 H 플러스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응에서 수소이온의 이동을 본다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HCl의 경우에는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인 거죠.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 근데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물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예요. 이 반응식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어야 돼. 아니, 산은 산인데, 그럼 염기는 염기인데,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새끼가 하나 있네요. 누가 있어요? 물. 물은 이 반응식에서는 산인데, 이 반응식에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로 작용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고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쪽성 물질. 양쪽 다 된다는 거야.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정리합시다.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줄 수도 있고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물을 보니까 물이라는 녀석은 수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H 플러스를 누군가에게 주게 된다면 그 남는 형태가 OH 마이너스라는 형태가 되겠죠. 얘 H2O가 H 플러스를 받는다면 H3O 플러스라는 형태가 가능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H2O는 양쪽성 물질로 사용이 가능하다, 설명이 가능하다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도 한 두 가지만 더 봐보자. HCO3-. 자, 요 녀석도 산도 되고 염기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산으로 작용했을 경우 H를 줄 거니까 CO3-2-가 되면 되죠. 이해돼?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H2CO3가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주변에 염기가 있다면 산으로 작용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산이 있다면 염기로 작용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숙제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NaHCO3를 넣으니까 pH가 6점 몇에서 7로 상승했었죠. 염기로 작용을 했다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HS-. 자, 이 녀석도 산으로 작용한다면, 즉 주변이 염기여서 산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S2-의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주변이 산이어서 염기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H2S의 형태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 보기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문제 보기에서 얘는 안 줬어요. 이걸 안 주고 얘만 줘놓고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야.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야. 물은 양쪽성 물질이다. 맞아, 틀려? 그건 틀렸다고 해야 돼. 알겠어?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는 이름 써붙여 놓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어떤 반응식, 두 가지 이상의 반응식에서 산으로도 작용이 됐고 염기로도 작용이 된 걸 확인해야 그때서 보기에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이 누구 있다 이거 외워놓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반응식을 보고 판단하면 돼. 준 상황도 있었고 받은 상황도 있었나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주고받고가 다 돼야 돼. 아시겠죠? 이게 양쪽성 물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가역 반응 개념이랑도 또 묶어봅시다. 지금 내가 반응식을 한 줄로 썼지만 사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표현된 거죠. 그럼 역반응을 기준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요렇게 H 플러스를 주는 거고요. 요렇게 H 플러스를 주는 거지. 역반응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역반응 기준으로 본다면은 요 녀석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인 거죠. 요 녀석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인 거지. 그리고 요 녀석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인 거고요. 요 녀석도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가역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산과 염기에 짝꿍을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짝꿍. 자, 그래서 짝꿍을 짓는다는 걸 개념적으로 우린 짝산 짝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봐. 짝산 짝염기라는 거는 반응 후에 되는 형태끼리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 반응 후에 되는 형태. 무슨 소리인지 봐봐. NH3의 경우에는 반응 후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죠. 얘가 반응 후에 또 얘가 되는 거지. 이 둘이 짝꿍인 거야. 알겠어? 근데 결국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 진행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산으로 작용했다면 한쪽에서는 염기로 작용했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염기의 짝은 무조건 산이라는 것과 산의 짝은 무조건 염기라는 거예요. 이걸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불러요. 짝산 짝염기. 자, 그럼 밑에서 짝산 짝염기 찾아본다면 산의 짝은 무조건 염기, 염기의 짝은 무조건 산. 얘네끼리 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짝을 찾아줄 줄 아셔야 돼요. 짝을 찾아줄 줄 아셔야 돼. 화학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산이 누구냐, 염기가 누구냐 찾고 얘네들의 짝을 찾는 거.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화학 2나 일반 화학에 가시면은 산염기 평형이나 공통이온 효과나 완충 효과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설명할 때 짝산 짝염기 관계가 들어가. 근데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지. 그치? 그래서 화학 1에서는 일단 짝산 짝염기 관계 정도만 알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짝산 짝염 관계 뭐라고? 반응 후에 되는 형태끼리 짝이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산의 짝은 염기일 거고 염기의 짝은 산이라는 얘기죠. 왜? 정반응과 역반응 관계에 물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문제 오답으로 만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원에서 오답 이렇게 나와. NH3의 짝 염기는 NH4 플러스다. 맞아, 틀려? 빨리 말했나? NH3의 짝 염기는 NH4 플러스래요. 맞아, 틀려? 틀렸죠? NH3는 짝 염기를 가져요? 짝 염기를 가질 수 없죠. 짝산을 갖고 있는 거야. 짝산으로 NH4 플러스. 이해돼?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HCl의 짝산이 H3O 플러스래요. 틀렸죠, 이것도. HCl은 짝산을 갖지 못하죠. 이미 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짝꿍은 염기일 거야. 그래서 짝 염기가 H3O 플러스다라고 대답해줘야 돼. H3O 플러스가 아니구나. Cl 마이너스죠. 미안. Cl 마이너스다. 라고 대답해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HCl의 짝 염기가 Cl 마이너스다. H2O의 짝산이 H3O 플러스다. 그래서 이렇게 짝산 짝염기 관계까지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학원에 얘기하는 산염기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화 반응은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죠? 그치?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부에서 솔직히 뭐 대단한 걸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할 거는 없어요. 그냥 통합과학에 있는 중화반응 정도 리뷰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 정도는. 리뷰하고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화학 원 수준까지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중화반응이라는 거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고요. 염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중화열이라는 것도 만들죠. 그치? 중화열이라는 것도 만들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보신다면은 산은 H 플러스가 산이었어. 염기는 OH-가 염기였어. 그럼 이 둘이 반응하게 되면은 물이 된대요. H2O.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산 용액에는 H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죠. Cl 마이너스 같은 뭐도 있어야 돼? 음이온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산 용액에는 A 마이너스와 같은 음이온도 있다. 염기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 같이 양이온도 있어야겠죠. B 플러스 같이.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해서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AB 염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염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을 염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헷갈리면 안 돼.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산의 양이온은 H 플러스야. 염기의 음이온은 OH-야. 그걸 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인 거야. 자, 그리고 또 중화열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화열은 물질은 아니지만 여기다 적었어, 그냥. 중화열이 발생한다.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 뜨뜻해진다, 이 말인 거죠. 반응을 하게 되면 혼합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거다? 높아지는 거다. 그럼 열이 방출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중화반응이라는 거는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화반응의 핵심적인 개념인 거고 이제 이거를 모형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그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비커에다가 HCl을 넣어놨어요. H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뭐 이렇게 넣어놨어요. 국물을 넣는 용액 조금 안 붙으니까 입에 안 붙으니까 국물이라고 할게 이제. 요 국물을 이렇게 넣어놨어. 얘네들이 있어. 근데 이 국물에다가 국자야. 국자. 한 국자 넣을 거예요. 뭘?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있는 NaOH 국물을 한 국자 넣을 겁니다. 한 국자 넣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요만큼 용액의 부피는 늘어났을 거고 여기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들을 따져 본다면 일단 Cl- 그대로 있을 거고요.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그대로 있을 건데 나머지 하나는 누가 될까? H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될 건데 반응이라는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국 부딪히는 거야 또 용액 안에서. 그럼 부딪힐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요 플러스랑 요 플러스는 못 부딪혀요. 요 플러스랑 요 마이너스는 부딪힐 수 있겠지.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NaCl이라는 걸 형성할 수도 있잖아. 근데 NaCl을 형성을 하지 않았어. 왜? 어차피 이 배경이 물속이잖아. NaCl이 순간 찰나 아주 잠깐 만들어진다라고 한들 다시 찢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돼? 자, 근데 요 OH-랑 H+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말이 다르죠. 물이 만들어져야겠지. 그러니까 들어온 OH-랑 원래 있었던 H+가 부딪혀서 얘는 물을 만들고 H+가 하나 남아있게 됐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에다가 한 국자 더 넣어봅시다. 한 국자. 자, 한 국자 더 넣게 되면은 그 이후 모습은
용액의 부피는 좀 늘어났을 거고요. 한국자가 들어왔으니까 더 늘어나고, 여기 안에 있는 이온이 Na+, Na+, Cl-, Cl- 이렇게 되어 있겠죠. 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OH-랑 여기 있는 H+가 반응을 해서 결국 다 없어지고 Na+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자 더 넣어야겠지? 한국자 더 넣어. 국자가 점점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죠. 그치? 어쨌든 한국자 더 넣게 되면 이제 중화 반응 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안 하지. 할 게 없잖아. H+가 없잖아 여기에. 그치? H+가 없으니까 OH가 들어와 봤자 반응할 데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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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고요. Cl-, Cl-, OH-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지. OH-가 들어와 봤자 어쨌든 반응을 할 H+가 없었으니까. 이게 중화 반응이야. 그쵸? 그러면 이 실험에서 중화 반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뽑아볼 수가 있어요. 실험은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좀 확장되는 개념, 특성들을 좀 뽑아볼게요. 액성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어차피 산 용액이었으니까 그냥 산이죠. 혼합 용액이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이거 혼합 용액인데 이 녀석은 액성이 뭐예요? 산이지. 아직 H+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쵸? 얘는 산이에요. 자, 얘 액성은 뭐야? H+도 없고 OH-도 없으니까 중성이겠죠. 자, 이 녀석의 액성은 뭐예요? OH가 하나 그대로 있네요. 이건 염기가 되겠네. 그쵸? 이렇게 봤을 때 산, 중성, 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온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HCl과 NaOH가 혼합됐을 때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누구랑 누구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죠. 구경꾼 이온이 되는 Cl-와 Na+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온인 거야. 그쵸?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온이고요. 이온의 종류에서 산인 거니까 뭐가 남아있어야 돼요? H+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중성이래요. 중성이라고 하면 이온 종류가 Cl-와 Na+겠지 뭐. 그치? 알자 이온이 되는 H+랑 OH-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염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구경꾼 이온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알자 이온 중에 OH- 남아있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 종류만 한번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각각 산인 경우에 이온이 3종류네요. 중성인 경우에는 이온이 2종류네요. 구경꾼 이온만 있어야 되니까. 염기인 경우에는 이온이 몇 종류예요? 또 3종류네요. 근데 문제 보기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라는 혼합 용액이 있는데 액성을 안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이온 종류가 3종류라는 힌트를 줬어요. 근데 보기에서 가는 중성이래요.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 용액을 섞었는데 이온 종류가 3가지라면 무조건 H+나 OH-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대로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온 종류는 이렇게 되니까 이온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온수. 자, 이온수를 보니까 각각 2개에다가 1개, 1개네. 그치? 2개, 1개, 1개네요. 얘네 이온수는 2개씩이네. 2개, 2개. 얘네 이온수는 2개, 2개, 1개. 2개 아니죠. 3개죠. 이렇게 되네. 그치? 개수도 센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어. 결국 이 2개를 묶어보니까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인 중성이다라는 개념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지금 아주 중요하다.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플러스 전하의 양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의 합이 총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상쇄된다 뭐 이런 뜻이죠.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전하 합을 다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0 되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되죠. 그치?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모든 전하를 다 더하니까 결국에 0이 되네요. 이해돼? 그래서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봐봐. 자, 혼합용액이 산성일 때 전체 이온수는 Cl-의 2배일 수밖에 없겠어. 얘 넘어가고. 혼합용액이 염기일 때 전체 이온수라는 거는 Na 플러스의 2배일 수밖에 없겠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온 종류로 다시 올라가 봐. 이거 혼자 음이온이죠. 얘 혼자 양이온이지. 산일 경우 산의 음이온이 혼자예요. 염기일 경우 염기의 양이온이 혼자야. 근데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된대. 근데 모든 이온의 전하량은 111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혼자 음이온인 녀석이 전체의 절반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염기도 111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전기적 중성이 돼야 돼. 근데 얘 혼자 양이온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체의 절반은 Na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는 거꾸로 얘기하면 산일 경우에 산의 음이온의 2배, 염기일 경우에 염기 양이온의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될 거야.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볼게. 자, 이제 연속적으로 볼 건데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보니까 이온수 변화는 4개 변화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안 변하는 거야? 변화량이 0이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변화량이 0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랑 생기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 뭐 이 말인 거죠. 없어지는 건 누구야? H 플러스지. 그쵸? H 플러스가 하나 없어지면서 대신 뭐가 하나 생겨? Na 플러스가 하나 생기잖아. 그쵸?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네 결국에. 중화 반응을 하는 동안 이온수의 변화는 지금 없네요. 전체 이온수 변화는. 근데 이거는 지금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특수한 경우에 어느 경우에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거는 나중에 내신 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온수가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좀 옮겨 볼 건데 분필 좀 갈고 합시다.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좀 옮겨 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전체 이온수 변화. 봐봐. 전체 이온수가 안 변하다가 늘어나겠죠. 가로축은 NaOH의 국자수. 몇 국자 넣는지. 그치? 늘 때마다 한 국자, 두 국자 이렇게 늘 때마다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대. 여기가 중성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이라고 얘기했었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하고 요걸 이용해서 예제 하나만 만들어 볼게 지금. HCl과 NaOH를 혼합할 거래요. 가라는 용액은 이 새끼 10ml랑 이 새끼 10ml를 혼합했대. 나라는 용액은 이 새끼 10ml랑 이 새끼 30ml를 혼합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전체 이온수가
10N이라고 하고요. 전체 이온수가 20N이라고 해보자. 10N, 20N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됐어? 오케이? 20N이라고 하면 숫자 맞나? 잠깐만 검산 좀 해볼게. 되겠다. 자, 봐봐. 일단은 요걸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두 가지 용액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국자 넣는 거야. 얘는 그대로지만 나에서 보니까 NaOH 10ml, 30ml 그러면 가에다가 20ml를 추가하면 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추가했는데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 늘어났네.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여기 어딘가에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지. 그럼 가는 어디에 있을까? 가? 가는 이 앞쪽에 있겠죠. 그래서 가는 두 가지 가능성이야. 산이든 혹은 중성이든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정확하게 나는 뭐라고 알 수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어. 그럼 나가 염기래. HCl과 NaOH를 혼합했을 때 염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온은 염기의 양이온, 산의 음이온, 염기의 OH- 이렇게지. 봐봐. 전체 이온수가 몇 N이에요? 20N이래. 근데 이온의 전하가 1, 1, 1이고 얘 혼자 양이온이네. 그럼 정기적 중성 되려면 이 20개 중에 10개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Na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 이해돼? 그럼 이 Na 플러스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야? NaOH 30ml에 포함되어 있었던 얘기겠지. 이해되니? 그럼 NaOH 30ml를 몇 N이라고 칠 거야? 10N이라고 쳐줄 수 있지 않을까? 부피를 지금 개수로 변환한 거야 지금.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10N이면 이 10ml는 몇 N이니? 3분의 10N이 되겠지. 30ml에 10N이 들어있던 용액인데 10ml만 넣은 거야. 그럼 3분의 10N만 넣었다는 얘기 아니니? 근데 봐봐. 전체 이온수가 몇이래요? 10N이래. 그러면 산이든 염기든 어쨌든 산이든 염기? 산이든 중성이든 어쨌든 Cl-가 5N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산이라고 가정한다면 Cl-Na 플러스 H 플러스가 있을 건데 Cl- 혼자 음이온이니까 이 중 절반 5N은 요 새끼겠지. 중성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Cl-Na 플러스가 있을 건데 결국 5N씩 있어야겠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결국 5N씩 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얘가 5N이 아니게 됐잖아. 그럼 가의 액성은 뭐가 되겠어? 여기 어딘가 산이 있겠죠, 산. 이해돼? 그리고 얘가 몇 N? 이게 5N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5N, 그리고 얘도 몇 N? 얘도 5N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농도비가 또 나왔어요. 농도비는 몇 대 몇일까? 15대 10이 되겠죠. 왜? 10ml에 5N, 10ml에 3분의 10N이니까 10ml에 예를 들어 15N이면 10ml에 예를 들어 10N이겠죠. 그치? 그럼 15대 10이니까 3대 2의 농도비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중화반응의 기본 풀이야. 이게 중화반응의 기본 풀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문제 분석이 돼. 알겠죠? 그래서 습관화가 된다는 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온 종류 따져서 정기적 중성이랑 묶어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요거 잘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되뇌어 봐봐.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이 실험, 통합과학에서도 봤던 실험, 단순한 실험이야. 근데 그 단순한 실험 가지고 뽑아낸 정보들이 꽤 많죠. 그치? 그래서 이 뽑아내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계셔야 고난도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실험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중화 반응에 대한 그래프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그래프는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쉬는 시간. 자, 중화 반응에 관련된 그래프 몇 가지만 더 정리할 거야. 자, 전체 이온 수는 저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로 NaOH를 넣을 때마다 생성되는 물 분자 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다 NaOH를 계속 때려 넣어도 물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만들겠지. 1대1로 반응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물은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래프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예요.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다 실험하는데 여기다 전극 2개를 꽂아놓고 전류를 흘려주고 그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겠다. 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유를 한번 이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이온 농도에 비례할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중화점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용액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그치? 용액의 부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그치?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이온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온의 농도가 계속 낮아질 거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 수업 시작했어.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그 이후에서는 용액의 부피도 증가하고 이온수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온 농도가 기존보다는 늘어날 거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전류 세기가 다시 세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하나. 자, 온도. 자, NaOH를 넣을 때마다 온도 변화. 그러니까 중화 반응하게 되면 온도는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아까 중화열 발생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높아지는 온도의 변화. 얼마나 높아지는데. 라는 거.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화 반응을 많이 해야 돼. 중화 반응의 횟수가 늘어나면 돼요. 중화를 많이 하면 중화열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더 높아질 거야. 근데 중화 반응의 횟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또 있죠.
물이 얼마나 만들어지는 데에 따라서. 이해돼? 물이 얼마나 만들어지는 데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 전체 용액의 부피랑은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즉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다량의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많잖아. 근데 그 물을 끓이려면은 가스불을 많이 켜야죠. 오래 켜야죠. 더 열을 많이 줘야 100도씨까지 도달할 거 아니니. 이해돼? 근데 물이 적으면 100도씨까지 도달시키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 적겠죠.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랑은 반비례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 본다면 결국 온도 변화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에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온도 변화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중화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이 났어. 이제 계산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책에서는 17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중화 반응과의 양적 관계, 그리고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화 적정. 결국에 이 두 개념이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중화 적정을 피시고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한 번에 정리를 할게. 자, 아이고 지워버렸네. 중화 적정이 뭐냐면은 방금 내가 이거 한 국자 두 국자 이렇게 넣으면서 했던 실험을 그걸 중화 적정이라는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알겠어? 근데 그 중화 적정 실험을 조금 더 실험 기구까지 사용해 가면서 설명을 해보겠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표준 용액 제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1단원에서 몰농도 얘기하면서 나오기는 했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같이 한번 더 보자. 그럼 표준 용액이라는 거는 실험자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험자가 어떤 용액을 만들 거냐에 따라 기준은 달라. 근데 내 맘대로 그냥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 1리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어떤 실험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먼저. 그러면 1리터를 만들 거니까 물 1리터에다가 NaOH를 0.1몰 녹여 놓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유를 또 살펴본다면 물 1리터에 NaOH 0.1몰을 집어넣게 되면은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넘어가 버리죠. 그치? 섞게 되면은 1리터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0.1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이 1리터일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치? 이렇게 하면 1리터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만든 용액은 0.1몰 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야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처음부터 용액을 만들 거예요. 일단 진한 용액을 만들어. 근데 이 진한 용액에다가 물을 타서 간을 맞추는 거야. 물을 타서. 조금씩 물킨다는 거죠. 물을 타서 물킨 용액으로 만들면서 1리터를 맞추면 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용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맞출 수 있겠지. 이해돼? 요게 아니고 요 방법을 사용할 거야. 먼저 진한 용액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실험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자, 0.1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이 1리터 있을 때 0.1몰 녹아 있으면 되는 건데, 이 0.1몰이라는 거는 NaOH 4g을 45로 나눠서 나온 거니까 내가 필요한 NaOH의 질량은 몇 그램? 4g. 그래서 이 4g을 저울에다가 정확하게 달아놔야죠. 달아놓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일단 그냥 적당량의 물에다가 이 4g을 여기다 녹이는 거야. 대충. 그럼 여기 안에 몇 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0.1몰이 녹아 있는 진한 용액이 된 거예요. 이해돼? 왜 1리터보다 적을 거니까. 그러면 이 진하게 만들어낸 용액을 어디에다 집어넣어? 이거 중요한 실험기구죠? 부피 플라스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부피 플라스크 몇 리터짜리 써야 돼요? 1리터짜리 써야겠지?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라는 건 계량컵처럼 눈금이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해당 부피만 잴 수 있게 딱 맞춰 만들어낸 전용 용기야. 1리터만 잴 수 있어요. 그래서 1리터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넣으면 1리터야 라는 표기가 되는 거죠. 이 용기로 500ml 잴 수 있어 없어? 못 재는 거야.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진한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요만큼 이제 찼겠지.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섞으면서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용기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까지 막 설거지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막 다 하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물을 어디까지 집어넣어? 여기까지 넣게 되면 이 용기 안에 NaOH가 몇 몰 녹아 있어? 0.1몰 녹아 있으면서 1리터가 된 거니까 이렇게 표준 용액을 만든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만든 표준 용액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뷰렛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뷰렛에다가 얘를 옮겨 담아요. 대충. 자, 옮겨 담고 이제 중화 적정 실험을 할 거야. 밑에다가 농도를 모르는 X몰 농도라고 할게요. 농도를 몰라요. X몰 농도에 HCl 40ml를 넣었다라고 생각해보자. 40ml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지시약으로서 페노프탈레인까지 넣어놔야겠죠. 그래야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 수 있겠지. 빨갛게 변하는 시점을 찾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실험 과정은 어떻게 돼? 얘를 돌려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넣었을 때 빨갛게 변하면 실험이 종료인데 얘를 얼마나 넣었냐면 예를 들어서 20ml 첨가했을 때 실험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어? 그러면 이 실험을 했을 때 우린 결과 해석이 뭐겠어? 이 농도를 모르는 녀석의 농도를 알아내는 게 결과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저 결과 해석. 그럼 이런 얘기네. X몰 농도 HCl 40ml에 들어있었던 H 플러스의 수와 0.1몰 농도 NaOH 수용액에 들어있어, 몇 밀리였어? 20ml였죠? 20ml에 들어있었던 OH-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야 중성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HCl의 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지. 이해돼?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X몰농도 곱하기 40ml 0.04L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굳이 상관없어. 여기에서는 40ml. 자, 그리고 여기에서 NaOH의 몰수도 한번 보자. NaOH의 몰수는 0.1몰 농도 곱하기 20ml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에 HCl 몰수, NaOH 몰수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H 플러스의 수, OH 마이너스의 수야. 그러면 HCl의 몰수랑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때야 될까? 똑같겠죠. 왜? 한 마리가 빠개지면 H 플러스도 한 마리만 나오니까. 이해돼? 그걸 일가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기를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1을 하나 곱해놓어. 표현만 해놓자. 이러면 H 플러스의 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곱해주자. 그럼 이렇게 하면 OH 마이너스의 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X는 몇이 될 거예요? 요게 지금 절반이 됐으니까 요거에서 2배가 돼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결국에 X몰 농도는 0.05몰 농도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좀 바꿔서 해보자. 이 X몰 농도가 HCl이 아니고 X몰 농도에 H2SO4 40ml로 했대요.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용액만 바꿔놓은 거야. 뭘로? 황산으로. 근데 황산은 주의해야 되는 게 황산은 이온화가 되면은 H 플러스 2마리랑 SO4 2 마이너스 1마리. 즉, 이게 2마리나 튀어나오네. 이해돼?
그래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HCl의 몰수, HCl? H2SO4의 몰수는 X몰롱도 곱하기 40ml예요. 그리고 NaOH의 몰수는 0.1몰롱도 곱하기 20ml예요. 근데 나는 H 플러스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몇을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해줘야겠죠. 여기다 몇을 곱해줄 거야? 1을 곱해줬을 때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게 80이고 이게 20이죠? 이해되니? 그러면 X는 몇이 될 거야? 0.025몰롱도가 되겠죠. 이렇게 달라지네. 용액의 종류만 바꿨는데.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면 중성이라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걸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죠. NMV equal NMV라는 얘기죠. 각각의 NMV가 뭘 말하는 건데?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말하는 거죠. 이해돼?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서 중화점에서는 항상 NMV 값이 똑같아야 돼. 산이든 염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중화적정 실험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중화적정 실험 이용해서 아세트산 함량 구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 문제로 바로 갈게요.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보자. 실력 문제로 가보자. 자, 우리 해봤던 거 하나 있네요. 18번 한번 볼래요? 18번. 179페이지 18번. 자, 세 가지 용액이 있어요. 20, 40, 80. HCl이 20, 40, 80. 그리고 NaOH가 180, 40. NaOH는 180, 40. 근데 자료를 준 게 전체 양이온 수가 10N, 20N이래. 전체 양이온 수가 10N, 10N, 20N이래요. 그리고 액성도 알려줬어. 염기성, 산성이래. 자, 봐봐. 그럼 다용액부터 한번 우리가 건드려보자. 다용액부터 한번 건드려볼게. 산성이래요. 산성이면 이온 종류가 Cl-Na+H+G요. 그렇겠지? 아까 했던 거잖아. 근데 양이온 수가 몇 N이래요? 20N이래. 얘네가 20N이래.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 중성이잖아. 얘가 몇 N이겠어? 이게 20N이죠. 됐어? 근데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HCl 80ml가 몇 N이라는 얘기야? 20N이라는 얘기지. 돼? 마찬가지로 가도 한번 건드려보자. 염기성이래요. 염기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을 건데 양이온이 10N이래요. 얘가 10N이라는 거지. 근데 얘는 구경꾼 이온이잖아. NaOH 100ml가 몇 N이다? 10N이다가 된 거야. 돼? 그럼 100ml에 10N짜리 용액인데 80ml는 몇 N? 8N, 4N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80ml에 20N이니까 40ml에는 10N, 20ml에는 5N 이겠죠. 그러면 결국에 Cl-는 5N이겠네. 그러면 얘는 5N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Na 플러스는 몇 N이겠어? 4N이겠네. H 플러스는 16N일 거고. 이해돼? 각각 요 5N이 남은 거죠. 남은 거. 왜 남은 거야? 염기가 5개 많았으니까 남은 거죠. 5개가. 여기 H 플러스 남은 거죠. 왜 남은 거야? Cl-Na 플러스 봐봐. 얘가 16개 많잖아. 4번 반응하고 16개가 남은 거지. 결국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성이 산인 거죠. CL-가 10개, Na 플러스가 8개, H 플러스가 2개 남아있겠지. 이해돼? 또 문제 만들어 보면은 가와 가를 섞으면 액성이 뭐니? 산이죠. H 플러스 16개랑 OH 마이너스 5개 섞겠다는 얘기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개수로 좀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숙제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이건 꼭 해야 돼. 180페이지의 비법 특강 위쪽 예제 한번 건드려 볼게요. 문제 건드릴 거 아니야. 밑에 예제 건드려 볼 거야. 위에 예제 건드려 볼 거야. 자, 이것도 용액을 섞었어요. 몇 가지 용액을 섞어서 근데 이번에 3가지 용액을 섞은 걸로 보이네요. HCl, NaOH, KOH. 이렇게 3가지를 섞었어요. HCl, NaOH, KOH. 근데 보니까 가랑 나래요. 가랑 나. 굳이 쓰지 말자. 20, 55. 이거 40, 20, 20. 근데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왔네.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보면 동그라미가 3개, 네모가 3개, 세모가 2개, 동그라미가 6개, 네모가 2개. 이런 실험이래요. 근데 문제는 단위 부피당,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저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일로 와봐 한번. 자, 어떤 용액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어떤 용액이 요만큼 있어. 근데 여기 안에 A 이온이 들어있는데, A 플러스라고 하자. A 플러스라는 녀석이 들어있는데, A 플러스가 100N이래요. 100N. 그리고 100N? 100N 너무 적다. 1000N이라고 하자. 1000N이 있대요. 1000N. 근데 이 용액이 100ml래. 그리고 또 어떤 용액이 또 있어. 근데 이 용액은 50ml인데요. 50ml? 500ml. 쏘리. 500ml. 500ml에 여기에 A가 들어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A 이온이 600N이래. 600N이래. 됐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온 개수는 누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죠. 근데 단위 부피당 이온을 표현해 볼 거야. 그럼 이 단위 부피라는 거는 사실상 설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냥 보통 1ml로 하면 편해요. 그럼 1ml당 이온이라는 거는 이 100ml 중에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A 이온은 몇 개 있을까? A 플러스는 몇 개 있을까? 10개가 있어야겠죠. 여기도 1ml만. 그럼 여기에 A 플러스는 몇 개 있어야 될까? (5분의 6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5분의 6이 있어야겠죠. 잠깐만, 5분의 6? 600개. 아, 그치. 아, 내가 숫자를 잘못 설정했네. 어쨌든. 자, 지금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A 10개, A 플러스는 5분의 6개. 개수가 달라지지? 달라졌죠? 그럼 숫자를 좀 바꿔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 얘가 여기 6천 너무 많잖아. 얘도 1000개라고 하자. 만약에 이게 1000N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온수는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얘가 10개 표현될 때 얘는 여기서 몇 개 표현될까요? 1ml당이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20개가 표현되겠지. 이게 더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실제로는 똑같네. 이해돼? 그래서 단위 부피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만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네. 뭐라고? 2라고? 아, 그치. 아, 내가 왜 이래? 500으로 했어? 50으로 해야지. 50으로 할게. 됐죠, 그러면? 마음이 급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 얘가 더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얘가 더 많아 보이지만 결국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돼. 실제 거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 걸 예상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실제 이온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 단위 부피당 1mm잖아. 1mm당 20개라면. 근데 여기도 50mm니까 50을 곱해주면 1000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항상 전체 부피를 곱해서 뭐 해줘야 돼? 실제 부피로 바꿔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일로 와봐. 얘가 3개, 2개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더 많다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3개, 6개 있어. 그렇다고 이게 1대2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확하게 개수로 바꿔봐야 돼. 근데 바꾸려고 보면은 전체 부피가 지금 몇 밀리야 보니까 얘는 40mm고요. 얘는 전체 부피가 몇 밀리예요? 80mm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각각 40과 80을 곱해주면은 여기는 120N인 거고 얘도 120N인 거고 얘는 80N인 거고 동그라미 여기선 몇 N이 되는 거예요? 8 곱하면 되는 거죠? 480N인 거고 얘는 160N인 거네. 이해돼? 그럼 봐봐. 몇 배 됐니? 4배 됐죠? 몇 배 됐니? 3분의 4배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수 있는 이유는 봐봐. 양이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중 하나일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세모는 여기서 없잖아.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겠어? H 플러스겠지. 구경꾼 이유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4배, 3분의 4배 된 거 찾아봐봐. 4배 됐죠? 3분의 4배가 됐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니? 동그라미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NA 플러스란 얘기고 네모가 누구라는 소리야? K 플러스라는 소리지. 이해돼?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게 120N이래. 5mm에 120N 15mm에 120N 20mm에 480N 20mm에 160N이 된 거죠. 비율이 딱 맞죠, 이러면. 또 봐봐. 그러면 얘가 H 플러스가 80N이니까 그러면은 요 20mm가 80N인가 할 텐데 그럼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왜? 여기 H 플러스 80N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반응하고 남은 걸 말하는 거야. 남은 거. 원래 있었던 건 80보다 많겠지. 얼마나 많아야 될까? 얘네 개수만큼 많아야겠죠. OH-가 원래 총 240개 있었을 건데 그쵸? 그러면 240번 반응하고 80개가 남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원래 있었던 H 플러스는 240 플러스 80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240 플러스 80이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32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640이 되겠죠. 그럼 봐봐. OH-가 총 몇이에요? 640이죠. 이해돼? 근데 얘도 640이네. 결국에는 나의 액성은 뭐다? 중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단위 부피당이라는 거를 안 보고 푼다면은 아예 달라져. 얘가 3N, 2N이니까 비율 자체가 다르죠. 얘가 6N, 2N이야. 그럼 원래는 480N, 160N이 다르잖아. 문제가 아예 다르게 풀린다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오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 항상 전체 부피를 곱하셔서 실제 부피로 실제 개수로 바꿔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2번 문제 보시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 모형을 줬죠. 또 네모, 세모, 별 뭐 이런 거. 여기에다가 각각 50 플러스 X, 50 플러스 Y를 곱해놓고 식을 전개해야겠죠.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무언가 CL-가 있을 거니까 CL-가 50mm, 50mm 동일하잖아. 그 식을 전개했을 때 분명히 똑같이 나와야 되는 식이 하나 있어야겠죠. CL-로 생각이 되는 이온이. 이해돼? 그럼 그 등식부터 식을 전개해 주시면은 뭔가 해답이 보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뭐 이온 종류랑 그리고 이온 개수, 전기적 중성 그거 따져서 푸는 문제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화반응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편이야. 개념 자체는 쉽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숙제는 181페이지까지 비법 특강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빼먹지 말고 풀어. 자,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